최화영의 대표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책상 위에는 김범석 사건 관련 기사들이 흩어져 있었고 최화영은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말없이 서 있었다. 이강혁은 옆에서 그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강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최화영은 애써 평소처럼 미소를 만들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와 최화영을 바라봤다. 김범석이란 사람 죽였습니까?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준호는 고개를 비틀며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팠고 비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대체 대표님은 사람 목숨이 뭐라고 생각해요? 방해되면 치우고 귀찮으면 묻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거. 그게 대표님 방식이잖아요. 이강혁이 낮게 말했다. 준호 씨, 말 조심하세요. 준호가 이강혁을 돌아봤다. 이강혁 씨도 똑같이 물어볼까요? 사람 하나 죽는 게 그렇게 쉬웠습니까?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다시 최화영을 봤다. 내가 죽어도 당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겠지. 최화영의 입술이 떨렸다. 준호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대표님한테 아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쓸모있는 패였잖아요. 이제 그 패 대표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최화영이 다급히 불렀다. 준호야.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대표실을 나갔다. 이강혁은 그 뒷모습을 보고 굳어 있었다. 최화영은 책상 끝을 붙잡았다. 준호가 완전히 돌아서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던 아들이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혁 씨. 이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준호 막아야 해요. 이강혁은 한참 최화영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대표님이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럼 당신이라도 막아요.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그 시각 오장민은 에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몇 번이나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다 끊겼다. 장민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에란 씨, 제발 받아요. 옆에 있던 백호가 조용히 말했다. 계속 피하는 걸 보면 이미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장민은 고개를 저었다. 에란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해요. 서린이 수술방 간호사도 그렇고 오복희 씨 사건도 그렇고 다 최화영한테 닿아 있어요. 백호는 서류를 정리했다. 에란의 이름 옆에는 오복희 사건, 살해도구, 최화영, 이강혁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었다. 장미가 다시 통화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장미는 결국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에란 씨, 저 오장미예요. 지금 숨어만 있으면 더 위험해요. 에란 씨가 가진 증거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제발 연락 주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전화를 끄는 장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백호 씨, 에란 씨가 정말 증거를 들고 있으면 최화영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백호는 낮게 대답했다. 그 전에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같은 시간 이강혁은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서서히 굳었다. 위치 추적 관련 알림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치를 심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한영자. 그가 차에서 내려 한영자의 집으로 향했을 때 얼굴에는 더 이상 피곤함이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한영자는 문을 열자마자 이강혁을 보고 굳었다. 이 실장님. 이강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영자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를 깜쪽같이 속였더군요. 영자의 입술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 내 차 뒤져서 영수증 빼돌린 사람도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 심은 것도 당신 짓이죠.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이강혁은 낮게 웃었다. 나한테 걱정하는 척하고 사람 마음 흔드는 척하고 뒤로는 내 차를 뒤지고 내 동선을 팔아넘기고. 영자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숨긴 게 먼저잖아요. 우리 백호방에 들어와서 금두꺼비 찾고 실장이 죽던 날 거기 있었고 채화영 뒤에서 사람들 망가뜨린 게 당신이잖아요.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차가워졌다. 한영자 씨, 내가 당신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영자는 두려움을 삼키며 그를 노려봤다. 나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강혁은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백호한테 말하세요. 더 이상 내 뒤 캐지 말라고. 영자는 이를 악물었다. 싫다면요. 이강혁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럼 당신도 에란처럼 숨어 다니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영자의 얼굴이 굳었다. 에란 씨를 찾아다니는 것도 당신이에요.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자는 그의 표정에서 답을 읽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채화영 편이군요. 이강혁은 문 쪽으로 돌아섰다. 채 대표님 편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니까. 그가 나가고 난 뒤 영자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곧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백호야. 이강혁이 알아챘어. 그리고 에란 씨를 찾고 있어. 에란은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가방 안에는 천으로 쌓인 작은 물건이 들어있었다. 오보키를 죽인 살해도구. 오래 숨겨둔 증거. 채화영의 이름이 묻어있는 물건. 담당 형사는 에란을 조사실로 안내했다. 에란은 의자에 앉자마자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계속 문 쪽을 살폈다. 형사가 물었다. 신에란 씨 가지고 오신 게 있다고요. 에란은 천천히 손가방을 열었다. 천으로 감싼 물건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채화영이 오보키 씨를 살해한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게 살해도구라는 겁니까? 에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숨겨왔어요. 무서워서요. 나까지 죽을까봐. 그런데 이제는 더 못 숨기겠어요. 오보키 씨도 장미 씨도 정숙희 씨도 다 억울하잖아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증거가 채화영 씨와 연결된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에라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그때 묻어있던 흔적, 그리고 채화영이 이걸 처리하라고 했던 녹음이 있어요. 원본은 따로 숨겨놨어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오장미 씨한테 가게 해놨어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잘못되다니요. 에란의 눈에 공포가 번졌다. 이강혁이 저를 찾고 있어요. 경찰서를 나온 에란은 길을 걷는 내내 뒤를 돌아봤다. 사람들 사이에 섞인 검은 옷의 남자가 자꾸 보였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골목을 돌아도 횡단보도를 건너도 같은 그림자가 따라왔다. 에란은 발걸음을 빨리 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일부러 꺼둔 것이었다. 위치가 잡힐까봐. 그녀는 길모퉁이의 공중전화 박스를 발견하고 뛰어들어갔다. 동전을 넣는 손이 떨렸다. 장미의 번호를 누르는 동안에도 계속 유리밖을 살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에라는 거의 울듯 말했다. 장미 씨, 저 신혜란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 장미의 목소리가 급히 들렸다. 에란 씨, 지금 어디예요? 에란은 주변을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공중전화 박스 유리에 누군가의 얼굴이 비쳤다. 이강혁이었다. 그는 유리 너머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에란의 목소리가 끊겼다. 장미 씨. 장미가 소리쳤다. 에란 씨. 왜 그래요? 어디에요? 에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이강혁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중전화 박스 문이 열렸다. 에란은 수화기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손에서 빠졌다. 수화기 너머로 장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에란 씨. 에란 씨. 이강혁은 에란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증거는 경찰서에만 맡기고 끝날 줄 알았습니까? 에란은 뒤로 물러섰다. 오지 마세요. 원본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이강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에란 씨, 거짓말 잘 못하시네요. 그 시각 장미는 통화가 끊긴 휴대전화를 붙잡고 굳어 있었다.
백호가 옆에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혁이 애란 씨를 찾았어요. 백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화 위치 추적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미는 애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빨리 가야 해요. 이강혁이 애란 씨를 해치기 전에. 한편 마대창은 병실에서 백호를 불렀다. 몸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침대 옆에는 정숙희가 앉아 있었다. 하준군. 백호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회장님. 마대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드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자네야.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대창은 힘겹게 말했다. 최명철의 집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 최화영이 빼앗아가게 만들었고 그 죄를 내가 평생 안고 살았다. 하지만 원래 그 지분은 자네에게 돌아가야 했다. 최하준, 자네가 드림의 진짜 주인이다. 백호는 봉투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무거웠다. 자신은 장미를 구하려 했고 엄마를 지키려 했고 최화영의 죄를 밝히려 했을 뿐이었다. 드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의 삶과 너무 멀게 느껴졌다. 정숙희가 조용히 말했다. 백호 씨, 그건 욕심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빼앗긴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화영은 드림을 왕국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드림은 그 여자의 것이 아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회사다. 자네가 끝내야 한다. 백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무거웠다. 회장님, 저는 지금 애란 씨를 찾아야 합니다. 오복희 씨 사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이강혁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마대창의 눈빛이 굳었다. 김비서에게 연락하겠다. 사람 붙이게. 숙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미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숙희는 낮게 말했다. 최화영이 오복희 씨 사건까지 드러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더 미친 듯이 막을 거예요. 백호는 봉투를 품에 넣었다. 이번엔 막히지 않습니다. 공중전화박스 근처 골목. 애라는 이강혁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다. 이강혁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았다. 대신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원본 어디 있습니까? 애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경찰에 낸 건 사본이죠. 애란의 얼굴이 흔들렸다. 이강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애란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들 이제 끝났어요. 최화영이 오복희 씨 죽인 거 다 밝혀질 거예요. 이강혁은 잠시 멈췄다. 최 대표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끝나고 준호도 끝날 수 있습니다. 준호 씨가 왜요?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세상이 알게 될 테니까요. 애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또 사람 죽이려고요.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입 조심하세요. 애라는 떨면서도 말했다. 당신은 최화영한테 이용당한 거 알면서도 아직도 그 사람 죄를 덮고 있어요. 그게 준호 씨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준호 씨를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강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애라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장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강혁 씨. 이강혁이 돌아섰다. 장미와 백호가 서 있었다. 백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장미는 애란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애란 씨 괜찮아요. 애란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이강혁은 낮게 웃었다. 빠르네요. 백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손 놓으세요. 이강혁은 애란의 팔을 놓지 않았다. 원본만 넘기면 보내드리죠. 장미가 말했다.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요. 애란 씨 건드려도 소용없어요.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백호는 차갑게 말했다. 경찰에 증거가 들어갔습니다. 애란 씨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순간 이강혁 씨가 제일 먼저 의심받습니다. 이강혁은 애란을 놓았다. 애란은 장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장미가 그녀를 붙잡았다. 애란은 울면서 말했다.
장미 씨, 죄송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장미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랑 같이 가요. 이강혁은 백호를 바라봤다. 강백호 씨, 아니 최하준 씨. 드림의 주인이 됐다고 다 이긴 것 같습니까? 백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주인이 되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망가뜨린 걸 바로잡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강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바로잡는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깨끗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백호는 낮게 말했다. 적어도 당신과 최화영 대표님이 만든 지옥은 여기서 끝냅니다. 그날 밤 최화영은 대표실에서 준호와 마주했다. 준호는 그녀를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거리감이 최화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준호야, 너 요즘 자꾸 나한테 선을 긋는구나. 준호는 차갑게 물었다. 김범석이란 사람 정말 죽였습니까?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또 그 얘기야. 대답하세요. 아니라면 믿을 거니.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표님 말은 이제 무엇도 믿기 어렵습니다. 최화영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준호야, 그래도 나는 내 엄마야. 준호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엄마라면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됩니다. 최화영은 낮게 말했다. 내가 널 지키려고 한 일도 있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를 지켰다고요? 대표님이요. 그래. 내가 세상에 드러나면 다칠까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표님은 제가 드러나면 대표님이 다칠까봐 숨긴 겁니다. 최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복희 씨 사건 증거가 경찰에 들어갔습니다. 에란 씨도 살아있어요. 이제 대표님이 막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신혜라니. 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눈을 감았다. 역시 알고 있었네요. 그는 돌아서 나가려 했다. 최화영이 낮게 불렀다. 강준호. 준호가 멈췄다. 너 나버리면 후회할 거야.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미 오래전에 버림받은 사람은 저입니다. 그가 나가고 최화영은 혼자 남았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강혁이었다. 대표님, 에란을 놓쳤습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무너졌다가 곧 독하게 굳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죠. 경찰에 증거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돈으로 흔들 수 있어요. 이번엔 쉽지 않습니다. 마대창 회장 쪽과 최하준 쪽이 같이 움직입니다. 최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최하준. 그 이름이 이제 그녀에게 가장 위험한 칼이 되었다. 다음 날 드림그룹 회장실. 백호는 마대창이 건넨 봉투를 열었다. 최명철 지분 관련 원본 서류, 최하준 명의 회복 절차, 그리고 마대창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장미와 수키가 옆에 있었다. 장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백호 씨, 정말 드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백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최화영 대표님이 훔친 걸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수키는 그를 바라봤다. 백호 씨가 그 자리에 서야 최화영을 끝낼 수 있어요. 도망치지 마요. 백호는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장미 씨를 지키고 정수키 씨가 되찾은 이름을 지키고 제 할아버지 억울함도 밝히겠습니다. 장미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같이 해요. 그 순간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백호군,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에란 씨가 제출한 살해도구에서 최화영 씨 지문 일부가 나왔습니다.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키는 숨을 삼켰다. 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 시각 최화영의 대표실 문이 열렸다. 경찰 2명이 들어섰다. 최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관이 말했다. 최화영 씨, 오복희 씨 살해 사건 관련해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